2번 추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며 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현역도, 명픽도 제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추미애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본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본선행 티켓을 단박에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 규정상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 투표 없이 후보를 확정합니다. 당대표, 법무부 장관, 6선 의원을 지낸 추미애 의원, 그의 다음 자리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을까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첫 여성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추미애의 정치 여정을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1958년 대구 달성군에서 세탁소집 이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학도의 길을 걷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세탁소를 차린 지 얼마 안 돼 옷을 전부 도둑 맞으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대구 남산초 6학년 시절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자 추미애는 교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추미애의 깃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선생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부정부패에 맞서는 기자나 법조인을 꿈꾸기 시작했다. 대구 남산초, 구남 여중, 경북여고를 졸업하며 유년 시절을 모두 대구에서 보낸 대구의 딸 추미애는 1977년 한양대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전북 정읍 출신 서성환 변호사와 캠퍼스 커플이 됩니다. 추미애 의원이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경남 합천 해인사에 들어갔을 때 서성환 변호사가 자작시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깊은 눈매가 떠올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던 추미애 의원은 사법고시를 두 번째에 합격합니다. 추미애 의원의 부모님은 전북 정읍 출신인데다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한 서성환 변호사를 사위로 탐탁찬화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7년 연애 끝에 1985년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렇게 그는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가 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된 추미애 의원은 1985년 춘천지법에 부임하자마자 강성행보를 걷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등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단속하겠다며 검찰에 전국의 서점 압수수색을 지시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미애 판사만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판사의 판결들을 눈여겨보던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러브콜을 보냈고 추미애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자리를 수락합니다. 10년차 판사, 그것도 대구 토박이가 진보정당을 택하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추미애 의원 영입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입 성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다. 이후 추미애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되며 첫 배지를 답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을 맡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유세를 하려는 추미애 의원을 다른 의원들은 돌맞는다며 말렸는데 당시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역주의의 악령과 싸우는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이때 붙었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추미애 의원에게 2004년 실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는 당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의 본질을 모르고 대선운동에 앞장선 것이 염치 없고 죄송스럽다 라는 발언을 했고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탄핵안에 찬성하는 악수를 둡니다. 탄핵이 기각된 후에는 그해 4월 광주도청에서 5.18 묘역까지 2박 3일간 산보일배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죄에도 불구하고 친노와 완전히 등진 추미애 의원은 재기에 실패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새천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17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은 299석 중 단 9석을 얻으며 제4당으로 전락했고 추미애 의원도 낙선합니다.
추미애 의원은 탄핵 동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실수였다고 회고합니다. 낙선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추미애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 18대부터 20대까지 연이어 당선되면서 5선 의원 반열에 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정치 인생 커리어에 정점을 찍습니다.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찜통 더위가 사라지고 추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도 분열주의, 패배주의,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추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대선 경선으로 승리하는 후보 만들어내라.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하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추미애.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사법개혁의 아이콘 이미지를 굳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쉬운 갈등 한가운데 섰는데 이는 그의 개혁적이고 강경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검수완박을 내세우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수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다만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싸우면서 그의 몸집을 키워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윤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의 구원자라고 비꼬기도 했죠.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도 때로는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강경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투자 의혹으로 사퇴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이 자리를 메꿨는데 중수청 공소청 설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강경 행보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주도했죠.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의원의 대항마로 누구를 앞세우느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이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고사한 상황. 후보 구인난으로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75만 명, 경기도 인구수입니다. 2위인 서울 930만보다 약 450만 명이 더 많죠.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는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최초의 여성 6선 지역구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추미애 의원은 여기에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타이틀까지 추가할 수 있을까요?